유전자 농담 한마디가 나중에는 가족의 심장을 제일 먼저 찢어놓는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강마리는 그날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중고거래로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얻어낸 스탠드를 손질하면서 계속 웃음이 나왔거든요. 아빠 방에 딱 켜지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강세에게 자랑하듯 얘기할 때 마리는 진심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이사까지 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강민보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 있었거든요. 반면 이강세는 그 웃음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리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아빠 딸 맞더라니까요. 음치인 게 유전자였어요라며 장난을 칠 때 강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거든요. 그 유전자가 사실 아니잖아요.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은 끝내 목 뒤로 삼켜졌습니다. 대신 강세는 억지로 웃으며 그 유전자, 나한테도 옮겨온 것 같아요. 나도 음치인데요 라고 농담을 보탰습니다. 마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강세 귀엔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세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옥순이 TV를 보다가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죠. 야, 얼굴이 왜 이래? 연애하면 윤기가 나야지 고민이 늘어났냐? 강세는 얼버무리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내가 말하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이요. 이옥수는 농담인 줄 알다가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아직은 말하지 마라. 대신 내가 뭘 지키고 싶은지부터 정해. 사실은 나중에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기도 하거든. 그 말이 강세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마리의 웃음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그 시각 강마리는 민보의 새 하숙방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 가운데에 낡았지만 깨끗이 닦은 스탠드를 올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인턴 딸의 전 재산 프로젝트입니다. 수납장도 나중에 제가 벌어서 사드릴게요. 강민보는 말없이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지자 오랜만에 방이 집 같아졌습니다. 이거면 됐다, 마리아. 아빠 눈에는 이게 제일 비싼 선물인데요. 민보의 목소리는 장난처럼 가볍게 튀어나왔지만 끝부분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 뒤 주시라가 들어섰고 세 사람은 어색한 듯 둘러앉았습니다. 전날 술자리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제정신으로 마주 앉으니 다시 서먹해졌거든요. 마리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음치더라. 나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아빠 딸이구나. 주시라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보의 표정도 살짝 굳었고요. 둘은 동시에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유전자인가 보지 뭐. 주시라가 애써 농담으로 넘겼는데 말끝이 어딘가 쓸쓸했어요. 민보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유전자가 아니라 이 아이의 기억만 가진 사람인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리가 사온 스탠드 불빛이 더 따뜻하면서도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민트돼지 인연도 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도기는 식당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강마리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편한 옷차림에 중고 스탠드를 꼭 끌어안고 뛰어가던 마리의 모습이 괜히 귀엽게 떠올랐거든요. 의사 가운 벗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냐라고 농담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마리가 가운을 벗은 모습이 더 궁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바쁜 인턴 후배였는데 오늘은 그냥 스탠드 고르느라 행복해하는 또래 여자로 보였으니까요. 표도기는 집에 돌아가 빌라 투룸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정리해야지. 이사 가면 병원에서 좀 멀어지겠네. 하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부동산 매물 목록에는 이상하게도 언병원 근처 원룸, 투룸이 즐겨찾기로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왜 자꾸 이 근처만 보냐나. 스스로도 웃으면서 창을 닫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마리가 엄마예요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히 마음 한켠에서 연애하는 인턴은 잘 안 된다고 말했던 자신의 말이 뒤늦게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음 날 병원. 안수선은 휴게실에서 마리를 붙잡고 힐끔힐끔 웃었습니다. 야, 민트돼지님. 중고거래 잘하셨습니까? 알고 보니 안수선도 그 중고거래 앱의 찐 이용자였고 표도기의 판매 목록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표도기 선생, 생필품을 왜 그렇게 많이 처분하나 했더니 이사 때문이었구나. 안수선이 장난 섞인 눈빛으로 묻자 마리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버렸습니다. 그냥 스탠드만 샀어요. 사람은 안 샀어요. 그때 휴게실 문틈 사이로 이강세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리가 누군가 얘기를 하며 웃을 때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질투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정쩡한 감정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풍주는 그런 강세를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회진 사이 짬을 내어 물을 마시다가 툭 던지듯 말했죠. 이강세, 사랑이란 게요. 진실을 말하는 타이밍이랑 연관이 많습니다. 강세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풍주는 일부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감추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게 말이인지 내 자신인지 그거부터 잘 봐요. 강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풍주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중심을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꼭 나중에 터지는 사건의 예고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 무렵 정자센터 쪽도 다시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외부 기관에서 추가 질의가 들어온 겁니다. 기증 코드 중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한 케이스 재점검 요청. 엄기부는 서류를 읽고 아주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을 그리겠다고 해놓고 피를 이렇게 쥐고 흔들려 하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문장에 김 비서가 살짝 눈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번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엄기부는 서류철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들이 고르게 두죠. 다만 방향은 우리가 정해줘야겠지만 바로 그 당사자들 중 한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 더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정자센터에서 기록 정리를 돕던 마리가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불임 클리닉 안내 책자와 검사 결과 통지서 봉투들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거든요. 강민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봉투를 뒤집어 보니 발신인은 오래전 제3의 병원이었습니다. 불임 검사 이력 조회 요청건. 마리는 흔들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원위치에 놓았습니다. 인턴이 개인 서류를 열어볼 수 없다는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인턴, 괜찮아요? 진기식이었습니다. 마리는 서둘러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요. 진기식은 아무 말 없이 마리를 잠깐 바라보다가 봉투에 찍힌 이름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눈에 익은 이름이었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 손으로 돌아오는구나. 저녁 마리는 스탠드 불이 켜진 아빠 방에서 그 우편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민보는 새 스탠드 아래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주시라는 부엌에서 잔잔하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죠.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마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아무 일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불임 검사까지 받았으면 그럼 나는 며칠 뒤 병원 식당.
마리와 표독이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약속한 건 아니었는데 점심시간이 겹쳤습니다. 표독이는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민트돼지님,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외쳤고 여러 사람이 돌아보는 바람에 마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둘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표독이는 이사를 서두르고 있는 눈치였고 강세 얘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죠. 이강세, 오늘도 동맥주사 라인 잡았더라. 오프도 잘 못 쉬는 스타일이네. 표독이가 툭 던지듯 말하자 마리는 웃으면서도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세가 요즘 더 지쳐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선배, 강세 선생님 좀 덜 괴롭히면 안 돼요?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마리가 솔직히 말하자 표독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 생각보다 약한 데가 있네. 그러면서도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도 좀 묶여있긴 한데. 표독이의 그 말을 다른 누가 들었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마리 귀에는 묶여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정자센터 감사 이후 병원 안에서 묶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이강세가 잠깐 숨을 돌리려고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창가 자리에서 마리와 표독이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휴대폰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는 둘의 모습은 딱 친한 친구로 보였지만 강세 입장에서는 자꾸만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표독이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건 내가 더 싸게 줄게라고 말하는 순간 강세의 가슴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질투와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강세는 결국 풍주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자센터 예전 기록 중에 민보 선생님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풍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걸 왜 묻죠? 강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요, 마리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풍주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안심시키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을 제일 먼저 깨뜨리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세가 묻자 풍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먼저 털어놓으세요. 그게 이병헌 시스템이고 동시에 인간관계 시스템이기도 하니까. 이 말은 사실 엄기분과 진기식, 그리고 풍주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진기식은 결국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강민보를 불러내 보기로 한 겁니다. 민보 씨, 예전에 검사받았던 병원에서 서류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록, 마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리는 몰라야죠. 진기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저 아이는 몰라야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 아이가 제일 나중에 제일 크게 알게 되는 구조였어요. 민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럼 언제가 맞는 때입니까? 진기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저 아이가 혼자가 아닐 때요. 웃으면서 내가 우리 아빠 딸 맞더라라고 말하던 그 표정을 또 볼 수 있을 만큼 옆에서 버텨줄 사람이 있을 때. 그 순간 진기식 머릿속에는 강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찾아옵니다. 주말 저녁 윤순애와 이옥순이 우연히 한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윤순애는 스탠드를 보고 야, 이거 우리 마리가 사준 거야? 피는 못 속인다고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이옥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피가 참 묘한 거예요. 안 닮을 수가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시라와 민보,
그리고 멀찍이 서 있던 강세까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강마리는 그런 기류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유전자의 힘이 놀랍다. 자기가 며칠 전에 장난으로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돌아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주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도 유전자도 다 중요한데요. 나는 요즘 그 생각도 해요. 피보다 무서운 게 습관이고 유전자보다 끈질긴 게 정이더라. 농담처럼 흘려보낸 말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순애와 이옥수는 서로를 보며 또 말이 깊어진다고 웃어 넘겼지만 민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엄마의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강마리는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켜놓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찍힌 봉투, 정자센터 감사 이후의 이상한 분위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피와 유전자라는 단어들. 그리고 하나 더. 이강세가 요즘 자주 하는 묘하게 의미심장한 말들. 나는 내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마리는 결국 작은 메모지를 꺼내 글자를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을까? 메모지를 접어 스탠드 밑에 숨겨두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언젠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날이 오겠지. 그때 나는 울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마리가 몰랐던 질문들이 하나둘씩 자기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병원 한켠에서는 또 하나의 파일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증 코드 재점검 가족관계 특이 케이스. 대상 중 한 줄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죠. 강마리. 누가 그 화면을 먼저 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에 울리는 전화와 다음에 울리는 초인종이 이 집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의 대답을 반드시 바꿔놓을 거라는 점뿐이었는데요. 그 순간까지 강마리는 여전히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우리 아빠 음치 유전자를 떠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 농담이 곧 이 집안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